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실TV입니다. 벌써 일주일의 중반을 넘기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매일 이렇게 똑같은 말로 안부를 묻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. 못하든 잘하든 일단 뽑아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는 주의였는데, 근데 도중에 저렇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? 그럼 안타깝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이해는 이해, 눈에 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게 아닙니다. 일단은 본인도 평가 받아 보시라고요. 그리고 한번 일을 해 보시라고요. 이렇게 맡겨두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래서 비판을 자제했던 것도 있었습니다. 뭐 대통령이 무서워서 잡혀갈까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일을 시켜놨으니까 맡겨두자 그런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? 일은 시켜놨는데, 저도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. 일은 시켜놨는데 자꾸 비교질하는 겁니다. 뭐 너는 누구보다 못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기분 좋겠습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솔직히 나보다 먼저 들어왔을 뿐이지 당신들도 살아는 게 아니에요. 똑같은 사람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겁니다.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자. 그걸 비교하지 말자.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따지고 보면 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지금 얼마나 앞서가. 근데 단지 오래 댕겼고 거기에도 오래 익숙해진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한없이 깊은 곳까지 비교질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. 당신들이 훨씬 더 그게 아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지금 1년 되고 나니까 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.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처음에는 엄청 높아 보였죠. 왜냐면은 나도 마찬가지니까. 나도 그 화장품에서 내가 10년을 배웠으니까 그 새로운 들어오는 신입 같은 경우는 엄청 대단해 보이겠죠. 하지만 1년이면 따라 잡힌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, 서로. 저는 그래서 그걸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에서도 저한테 다시 오라고 기회를 줬던 거잖아요. 하지만 저는 아는 거죠. 저 사람들이 계속 내가 이렇게 할다는 아는 거죠. 말은 저렇게 하지만 또 어떻게 나를 갖고 놀 수도 있다 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. 내가 좀 더 힘은 들지만 나가자. 나가서 다른 일 개척해보자.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. 물론 많이 힘듭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한 가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놀진 않는다는 거죠.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. 내가 비록 돈은 뭐 그전만큼 이렇게 그전에 많이 번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300원저리까지 벌어봤지만 이렇게 해서 그 정도도 못 받아갔을 수도 있다. 250 정도에서까지밖에 없을 거다. 하지만 원망하지 마라. 그러니까 만약에 원망한다 그러면 이혼을 하던가.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. 여자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항상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. 뭐 모태솔로든 뭐든 여자 사귀어보지 않았든 간에 일단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. 계속 끌려다니면은 바보로 합니다.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안 사귀어봤다고요. 사실은 바로 결혼한 케이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 그걸 모르죠. 말은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. 이렇게 한 주제를 놓고 말을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? 그리고 키 165 자신감 있어요. 165지만 사실 좀 위축이 됐던 부분도 있겠죠. 하지만 저도 뭐 소개를 받은 적도 있고,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고1 때죠. 어떻게 연락을 줬어요. 내가 이제 그냥 툭 던진 말이죠. 저는 그때 공부는 못했지만 공부는 못하든 잘하든 간에 그 당시 학생을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난스럽게 툭 던진 말인데 소개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해주는 거예요. 그 친구는 좀 생긴 게 실베스타 스텔론처럼 생겼어요.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냥 저는 저는 양지에 살고 그 친구는 이제 용인 시내 쪽에 사는 친구였죠. 그러니까 약간 좀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친해질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사귄 친구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많이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 알고 지낸 친구인데 소개를 해준다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뭐 다른 중학교인가 아마 거기서 전화가 온 거가 자기 아는 동생한테 전화해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죠. 근데 어쨌든 그 친구도 제가 많이 창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소개시켜 준 거 아니에요. 지금 지나고 나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. 저는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. 그래? 내가 저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닌데 내 한마디에 그냥 진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. 그래서 제가 말은 그렇게 했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. 근데 어떤 여자애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죠. 이게 저는 오빠는 안 돼요. 저를 뭘 지켜봤나 보겠죠.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어쨌든
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가. 그래서 나는 그때 좀 당황스러웠죠. 왜냐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. 예. 그때 조금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서 그래? 자연스럽게 이것도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갖고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, 그런 거 있잖아요. 공부를 잘하면서도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. 여자친구도 만나고. 어쨌든 저희 학교가 남자 학교였어요.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차라리 그냥 그래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지금 지나가면 그런 거죠. 공부를 썩 잘해갖고 좀 뭐 그런 쪽으로 갔으면 모르겠어요. 그때 그 친구를 이렇게 안 만난 이유에 대해서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많이 되는 거죠. 예. 지금 뭐 결혼을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후회도 소용없는 거잖아요. 지금 이미 애들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. 뭐 와이프 입장도 마찬가지겠죠. 저만 결혼이라는 것은 둘 다의 잘못입니다. 부부의 문제 있어갖고는. 예. 누구 하나를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? 서로 간에. 예. 그러니까 그런 건데,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와이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.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둘만의 문제인 거죠. 예. 누구 하나 뭐 100% 잘못이 안 되잖아요. 서로 그냥 존중해 줄 뿐입니다. 서로가 안 맞는 사람께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그런 것 뿐이지 누구 잘못도 아닌 겁니다. 예.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친구들 만나보면서 이렇게 성격도 알고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가 되지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훨씬 더 성격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. 사실. 예. 100% 말은 제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뭐 나가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겠지만, 근데 사실 실제 제 마음은 와이프를 존경합니다. 예. 여성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. 사실. 예.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하면서 여성은 진짜 소중한 존재고 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. 진짜 뭐 깨지지 않게 유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루듯이 뭐 이렇게 여성을 대한다거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생겼어요. 예. 딸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런 건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좀 더 그렇게 뭐 고등학교 때 가감하게 여자친구를 만나보거나 했었으면은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솔직히 뭐 어떤 뭐 매체에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잘. 예. 문화 성격이 변했던 것 같아요. 그 정말 반성합니다. 예.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토론이 길었는데,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호통 경제학 있죠. 호텔 경제학이 아니라 호통 경제학이라 이런 말을 좀 비아냥시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. 되게 저 사람이 쇼맨십이 강하구나. 저걸 하기 위해서 저기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어떤 사건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. 근데 솔직히 저거는 사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는, 이거는 그냥 저 같은 그냥 뭐 있잖아요. 일개 유튜버, 방구석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지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. 아니, 대통령이란 자리, 그리고 리더란 자리는 어떤 선장이랑 같지 않습니까? 항해사 아닙니까?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, 그래, 그냥 저 밑에 그 말단 갈리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. 구급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. 지금 처리해야 될 게.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큰 방향,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. 우리 작은 회사의 팀장도 마찬가지예요. 야, 홍선아, 너가 여기 제가 이 회사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던 거는 두 가지예요. 제가 이제 다닌 회사에서 여직원한테 신입사원이 여직원이 들어왔어요. 지금 회사에서 이제 그 남자 2명의 직원이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이제 다이렉트로 이게 지시하시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채용을 다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 역할을, 그러니까 저에게 나간 그 자리를 여직원을 뽑은 거죠. 그러니까 약 한 30살 안 된 여자분이죠. 그러니까 동생이죠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저는 미리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왔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뭐 미팅을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초반에 뭐 너무 갑작스럽게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랑 같이 일을 다이렉트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. 직접적으로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제가 바로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둘이 소통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
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있었던 거죠. 근데 이게 MZ 세대잖아요. 그러니까 좀, 그리고 여직원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죠. 그 전에 이제 같이 하던 사람은 38살 뭐 중앙대 출신의 그런 친구였는데 저보다 10살 어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술도 좀 제가 이제 가끔 사면서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친해졌죠.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럽잖아요. 여직원이다 보니까. MZ 세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부남이고 이제 또 회사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이제 주말에 모르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. 그래서 이게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제 약간 미팅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. 성격으로 인해서 성격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MZ 세대 입장에서는 그 주말에 전화가 건 게 좀 문제가 된 거죠.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간 거예요. 예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곤란한 입장을 겪었죠.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왜냐면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. 예.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예. 저는 진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끝을 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사직서를 던진 거고 1년 한 3개월 만에. 예. 그래 안 되겠다. 내가 뭐 나가서 어떻게 되든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뭐 한 번 그만둬본 게 아니라 50번 그만둬보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? 예. 어차피 나는 말했다시피 와이프한테 말했다시피 난 놀진 않겠다. 다만 내가 어디 끝까지 댕길 자신은 없다. 예. 60까지 어떻게든 뭐 빌어먹든 뭘 하든 간에 200만원씩은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겁이 좀 사라지는 거 있어요. 예. 그러고 따지고 말을 하니까.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항상 그런 거 있었습니다.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직원한테 말했다시피 어떤 그런 큰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갖고 그냥 사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? 사소한 거는 우리가 그냥 실무자들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자꾸 이제 그 좌파들 뭐 좌파 그런 대통령들 보면은 그런 걸 건드려요. 예.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내야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남의 밥그릇에 손을 얹는 거죠. 제가 저희 하자포 회사 다닐 때도 여직원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. 아줌마들이 좀 실수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초창기 멤버니까 예. 회사가 어려울 때 그 아줌마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거죠. 회사에서는 뭐 자르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리에서 짤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냥 높은 자리 좀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저보고 이제 어떻게 내보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아줌마를 저를 뽑아준 아줌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게 가는 거죠. 근데 이제 항상 하는 거 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. 근데 꼭 밥그릇을 이쪽을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. 다 욕심을 다 내더라고요. 뭐 별의별 거, 뭐 지게차도 하려고 그러고, 뭐 운전도 하려고 그러고. 물론 좋다 이 말이에요. 뭐 내가 뭐 남전 요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. 근데 아줌마들 욕심이 너무 많아요. 다 이것저것 손에 그냥 다 찍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아줌마들이 제가 들더라고요. 예. 자기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남은 그렇게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있잖아요.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끝까지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. 지금 한갑이 제가 2, 3년 전에 상갑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사무실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. 예. 그러니까 그 회사도 그런 아줌마를 쓰는 회사도 무슨 얘기했지만 그 대단한 아줌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. 예. 그렇습니다. 뭐 만년 천년 만년 그렇게 댕기라고 했으면 좋겠 마음대로 하시고요. 예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말단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핵심적인 얘기 그런 거예요. 그냥 그분들의 역할을 좀 주시라고요. 그런 것까지 뺏어 먹으려 하지 마시라고요. 저는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예요.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저처럼 사회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. 실패한 사람들이 또 좀 복귀할 수 있게끔 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요. 당신들은 걱정될 게 없잖아요.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나는 솔직히 조금만 더 양보를 해달라. 왜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. 내가 어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목소리 큰 소리 내면서 이렇게 댕기는 게 아니다. 나 계속 주눅 들어 있지 않느냐. 어떻게든 근데 솔직히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 애들이 그게 아빠 뭐했냐 물어봤을 때 실업자라고 안 소리 들으려고. 예? 여기서 월급을 내가 많이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거조차도 회사에서는 만만한 게 아니다. 근데 제 엄마 아버지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? 아는데 지금 집에서 그러면 와갖고 나를 좀 위로해 좀 그런 거 있지 않느냐. 근데 자꾸 이제 여기다 회사에서도 힘든데 여기 와서도 나한테 막 압박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좀 그렇죠. 엄마 아버지 지금 어디 일 안 하고 있지 않느냐. 집에 있지 않습니까? 텔레비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조금 마음 편한 거 아닙니까? 그럼 나를 좀 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말을 했어요.
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배려해달라.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와이프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마디로 나 건들지 말라고. 예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자꾸 이제 세세한 것 갖다 나 건들지 말라고. 병선이가 그냥 이렇게 직장이라는 것에 댕기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라. 이게 협박 아니 협박이죠. 그렇다면 결혼을 왜 했냐?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안 했겠죠. 예? 미쳤다고 제가 하겠습니까? 내가 이렇게 제이처럼 살 것 같으면 내가 결혼 미쳤다고 하겠습니까? 그거 아니잖아. 나도 몰랐어요. 그냥 어쩌다 보니 나도 결혼했어요. 했는데 이렇게 두렵고 한 것 같으면 나도 안 했겠죠.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 압박을 줘버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자살하고 없어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? 그게 200씩이라도 갖다 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뭐 쓸모없는 아빠도 하더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. 돈 못 벌고 능력 없는 아빠라 그러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렇게 해서 저를 계속 이렇게 다독여 간 거죠.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, 예, 그런 거대 담론 있지 않습니까? 가정도 마찬가지잖아. 이렇게 거대 담론에서 방향만 잡아주는 거고 내가 세세한 것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나 머리 터질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? 뭐죠? 설탕세 뭐 이런 거? 집값 뭐 이런 거? 아니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.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거 있죠. 노자가 전산 무이자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? 가만히 있으라고요. 없는 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 가끔씩 보면 없는 듯이 했잖아요. 그런 거 하라고요. 당신이 할 거는 어젠다를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. 특히 큰 문제잖아요. 뭐 의대 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라의 진짜 큰 맥락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거를 그리는 사람이지 당신이 어디 뭐 세부적인 그런 거 할 사람입니까? 그런 거 할 거면 대통령 우리가 왜 뽑아놨습니까? 그냥 기간제한 시키면 되는 거지. 필요 없다니까요. 우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예요. 미국처럼. 당신한테 그런 거 시키라고 내가 당신한테 뭐 연봉 2억씩 주고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. 당신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냥 하나의 그런 봉사자라면서요. 대통령이 하더라도. 그런 거 하라 그래야지 뭐 자꾸 이렇게 그냥 말단 직원들이 그런 거까지 뺏어갖고 할 거면은 우리가 당신을 하는데 그걸 왜 돈 주고 쓰는 거예요 도대체.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게 해결하고 그런 게. 당연히 멋있겠죠. 그런 거 작은 일들은 해결이 되니까.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. 그 사람이 감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? 당신처럼 그렇게 귀찮은 일 있죠. 해답이 안 나오는 것들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. 내 손에 이 더러운 똥을 묻히기 싫으니까.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으니까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대통령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도 내 손에도 묻히고 나가겠다. 그 뭐죠? 태조 이성계가 세종한테 그렇게 선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. 이게 문재인처럼 허허 하면서 신선놀이 하면서 맞죠 하면서 이거 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 살아온 인생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? 대학 교수 밑에서 편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?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. 그런 타성에 젖었으면. 근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. 당신한테.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거죠. 분명히 이걸 머리 쓰는 거예요. 이거 분명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말단 직원들 있죠. 그리고 계속 뭐 토크 콘서트 식으로 나와가지고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지금 내 눈에 다 보인다고요. 예? 그 누가 보면 당신 일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. 아 윤석열 대통령 진짜 얘기를 안 해. 이 사람은 진짜 얘기를 막 되게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박학다식한데 이렇게 보인다고. 그거 알고 있어요. 그 나도 할 줄 알아요. 그렇게 당신한테. 근데 당신 뭐 집값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? 예? 군대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그런 가장 큰 문제들 연금 문제 이런 거 정령 문제 이런 거 하라고요. 여기가 지금 무의미한 태평시대입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복잡 미묘한 다단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중에 가장 머리 아픈 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를 국민을 다 이렇게 단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런 거 하라고요. 예? 그런 거라고 당신 월급 그렇게 비싼 월급 주면 쓰는 거예요 지금. 우리가 뭐 미쳤습니까? 돈이 나와 돕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런 거 해야지.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? 그 사사건건 뭐 밑에 사람들 해결하고 다 할 겁니까? 그 사람들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? 예? 당신이 그냥 훈계하면 뭐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바보처럼? 예? 네네 그러면서? 그러다 바보 되잖아요.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. 바보 된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당신 밑에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?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? 저는 그렇습니다. 자율성을 좀 주라고요. 자리를 뽑아놨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주시라고요. 당신이 다 해먹지 말고요.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. 정말로.
못돼 먹은 아줌마들이죠. 예? 그걸 아는 거죠. 자기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 회장 부장 생길 때, 아니 나 좀 이렇게 좀 달라.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. 아주 못된 아줌마였어요. 진짜 따지고 보면은 내가 좀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협력해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나를 뭐 거기서 사무실에서 진짜 인물을 키우려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나 지금 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런 거 좀 알려주면 난 욕까지 한다. 그럼 내가 좀 욕까지 번과장에 이렇게 와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되었는데 끝까지 그냥 붙들고 있더라고요. 자기 사무직은 안 줘요. 나는 그냥 박스만 들게 만들더라고요. 그냥 알죠. 나도 머리가 있는 놈인데 그걸 모르겠어요. 저 아줌마가 저거는 끝까지 안 주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그렇다고 당신은 계속 나를 쓰고 싶었겠지만 나는 그걸 벗어난 거죠. 물론 편하게 있었겠지만은 그게 나를 끝까지 그렇게 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나 저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차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